그 유명한 폭로자 한 사람이 챔버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타임지 외신부장을 하던 사람인데, 그 전에 이 소련 간첩으로서 LG 히스나 화이트의 문서를 받아가지고 소련 첩보기관에 넘겨주는 그런 전달직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의회에 나가서 폭로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화이트라는 사람은 국회에 나와서 불려가서 증언을 하고,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었죠. LG 히스는 끝까지 거짓말을 하다가 위정죄로 감옥에 가서 한 5년 살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국무성이나 정부 안에 소련 간첩이 많았어요. 수십 명이 됐습니다. 그것을 잡기 위해서 좀 과격한 방법을 선택한 사람이 바로 메카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LG 히스를 잡은 사람은 닉슨, 초선 의원 닉슨이 잡았습니다. 닉슨은 LG 히스를 잡아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욕을 많이 먹었어요. LG 히스는 억울한 사람이다. 블라세 드레퓨스처럼 억울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도 미국의 좌파 언론들, 공산당들 이런 사람들이 LG 히스는 억울한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글로 쓰고 책으로 쓰고 해가지고 한국 사람들까지도 LG 히스 하면 그 메카시즘 선풍에 들려가지고 마녀 사냥 당한 사람이지 하는 막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냉전이 끝나면서 소련, 미국의 정보 문서가 공개되었습니다. 그래서 LG 히스가 확실한 간첩이라는 게 확정됐어요. 확정됐습니다. 심지어 LG 히스는 얄타 회담에 참여해서 그 얄타는 전후 질서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회담이었습니다. 처칠, 루즈벨트, 스탈린 했는데 그 회담은 스탈린이 주도를 했어요. 스탈린이 물론 거기가 얄타가 흑해 연변이니까 그 소련 지역이고 준비를 철저해가지고 근데 정보도 많았어요. 미국이 어떻게 나올 거다 하는 걸 미리 다 읽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회담에 국무장관의 보좌관으로 참여했던 이 LG 히스라는 사람이 고급 정보를 넘겨주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LG 히스와 한국은 또 악연이 있어요. 이 소련 간첩 LG 히스를 찾아간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었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1942년에 LG 히스를 찾아갑니다. 공무성으로 사람 소개를 받아가지고 가서 이렇게 부탁을 해요. 우리 상해 임시정부도 연합국에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LG 히스가 그렇게 되려면은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가 국가로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아직 그럴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은 소련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부동항을 찾아가지고 한반도를 먹을 것이다. 요때 미리 우리를 임시정부를 국가로 승인해주면 그거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소련을 조국으로 여기고 있던 LG 히스가 화를 벌컥 내요. 미국의 동맹국에 대해서 그런 모함하는 것은 내가 좌시할 수가 없다 하면서 정색을 하고 아주 이승만을 무안케 합니다.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사람을 잘못 본 거죠.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왜 위대한 분이냐 하는 것은 미국까지도 완전히 간첩들이 들어와가지고 친소 정책, 친공산주의 정책이죠. 공산주의 정책을 펴고 있던 그 순간에 바로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공산주의는 그 호열자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는 없다. 그러나 좌우 합작하면 절대로 안 된다. 라고 결단을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때 한국에서는 해방 이후에 다 좌우 합작하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민족주의라는 걸 깔고 같은 민족끼리 뭐 공산당이면 어떻고 자유민주주의는 어떠냐. 우리 같은 정부 만들자. 좌우 합작론이 김구, 김규식, 이훈영 좌우 합작론 공산당까지 가세가 좌우 합작론으로 갔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이 이미 좌경화되어 있으니까 군정 당국도 좌우 합작을 권유했잖아요. 이승만만이 공산당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공산당은 뭐냐? 이거 콜레라균이다. 사람이 어떻게 콜레라균하고 같이 살 수 있느냐? 그거 안 된다고. 라고 했다는 점에서 가장 위대한 방공투사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 정치 지도자 중에
공산주의를 가장 먼저 비판한 사람일 겁니다. 내가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되겠지만 1920년대에 이미 공산주의는 안 된다 하는 비판을 했고 1945년 12월 19일 날 KBS의 연설을 통해서 공산주의는 왜 안 되느냐 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것은 한국 역사를 움직인 연설이에요. 그때 아무 조직도 없었어요. 이승만은. 공산당은 막강한 조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그 연설은 지금 그대로 써먹으면 종북 세력을 잡을 수 있는 논리가 그 안에 다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산주의자는 러시아를 조국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면 러시아로 가서 자기 조국을 발전시키면 될 텐데 왜 한국인으로 위장을 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분열책동을 하느냐. 이런 사람은 아무리 혈육을 나눈 사람이라도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딱 매국노라고 딱 규정을 해버립니다. 공산주의는 매국노다. 매국노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그 연설 12월 19일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연설을 할 때 아마 세계에서 공산주의를 그렇게 혹독하게 비판하는 연설은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어느 나라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다만 영국에서 조지 오웰 같은 문학자가 공산주의 악마성을 폭로하는 1984년이라는 소설을 준비하고 있을 때입니다. 아직 탈고도 하지 않을 때 1945년 12월 19일. 그래서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악마성을 가장 먼저 간파하고 그 공산주의를 어떻게 하면은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방법까지 안 사람이 미국의 반대, 한국에서의 반대, 소련의 책동 이런 것을 다 꺾고 자기 고집으로서 세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커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핵위기가 왔지만은 이 위기를 무너뜨릴 그 원리도 이승만의 말과 그래서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